갑자기 남편이 아내분 신발끈을 막 이렇게 막 조작을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막 이랬다는 거야. 신발끈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쇼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오면서 어머 자기야 너무 남편 너무 스윗하다 막 이러면서 칭송을 하더래요. 그 자기는 기가 막혔다는 거야. 이 행동에.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당신의 배우자 유형은 어떻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어떤 사람?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 이런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 많지 않겠죠? 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그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유형이에요. 제일 많은 유형 같은데요. 가족들이랑 어디를 외출을 하고 어디 놀러 가는 게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애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하는 그 배우자의 행동이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시비 걸고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회화가 안 된 사람처럼 막 하는 사람 있죠. 근데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배우자가 분노 조절 장애 같다라고 하는데 제가 또 딱 잘라서 아니죠.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건 여러분 말 그대로 병이에요. 병. 뇌에서 정확하게 컨트롤 기능이 상실한 게 사실은 장애고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분노를 폭발적으로 일으키는 어떤 상황에서나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 건데 질병이거든요. 그게 우리 배우자가 너무 맨날 화를 내요라고 해서 분노 조절 해갔지만 사실은 보면요 그 사람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분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장애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강양 약강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본인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나이 어린 사람, 이성, 나이 많으신 분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분노를 표출을 하고 자기 막 멋대로 막 사람들 막 치고 다니면서 막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요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보면은 남성 기준으로 하면 자기랑 비슷한 또래나 그쵸 중장년층의 남자들한테는 안 그러거든요. 우리한테 막 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 딱 보면은 갑질을 해도 그쪽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직종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서비스 기지 근무하는 사람들 다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알고서 타겟으로 한단 말이죠. 그쵸? 음식점의 점원들, 주차를 하고 있으면 주차 유도원들, 그쵸? 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상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한테 막 할 수 없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해버려. 그대로 집에서도 똑같이 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집에서 갑이야. 자기보다 밑에 찍소리 못하는 자녀들과 배우자를 상대로 해서 똑같이 소리를 지르고 갑질을 하고 분노를 표출을 하고 항상 화나 있어. 이 사람은 항상 화나 있어. 막 씩씩거려. 그러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이런 유형들이 되게 많고 이런 분들은 이혼을 권하죠. 사실은. 예. 장애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장애가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본인이 분노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냥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 유형이 있다. 제일 많죠. 이런 유형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도 되게 많은데요. 어떨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형은? 약간 아수라백작 유형인데요. 어떤 거냐면은 밖에서는 정말 우리 배우자가 평판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나만 보면은 시집 잘 갔다 그러고 장가 잘 갔다 그러고 우리 배우자를 막 칭송을 한대.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잘해가지고 복을 받았다고. 밖에서랑의 모습과 이 집안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데 이런 분들은 보통 남들의 눈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사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사회적으로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나의 위치라던가 이런 거, 위신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밖에서요 사회생활 굉장히 잘하죠. 근데 집에 와서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같이 뭐 오순도순 뭐 화목하게 살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생활에 빠져서 거의 뭐 가정생활을 등한시하거나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무관심한 사람과 그 다음에 집에서는 굉장히 폭군처럼 구는 사람이 있어요. 예. 밖에서는 그렇게 막 젠틀을 하면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미치겠다는 거야. 막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내가 되게 웃긴데 이제 우리 의뢰인 중에서도 있는데요. 집에서는 투명인간같이 서로 대화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대화도 거의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각자 따로따로 생활하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뭐 부부 모임을 갔었대요. 부부 등산 모임을 갔었는데 자기 마지못해 갔대. 갔는데 자기랑 이제 남편이랑 있고 저기서 이제 무리들이 막 오는 거예요. 자기네 무리들이 막 오니까 갑자기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아내분 신발끈을 막 이렇게 막 조작을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막 이랬다는 거야. 신발끈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신발끈을 막 묶어주는 척 하면서 그런 쇼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오면서 어머 자기야 너무 남편 너무 스윗하다 막 이러면서 너무 부럽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또 막 칭송을 하더래요. 그 자기는 기가 막혔다는 거야. 이 행동에 가증스럽잖아요. 그런 사람 진짜 있다니까요. 막 뭐 아는 척도 안 하다가 갑자기 뭐 부부 모임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행사 같은 데 있으면 굉장히 막 이렇게 챙겨주는 척하고 굉장히 애처가인 척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떤 가족, 배우자 이런 형태도 자기의 어떤 소유물, 부속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스펙으로 하나를 생각해요. 자기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인정받아. 돈도 괜찮게 벌어. 사람들이 나를 되게 좋게 평가해. 근데 만약에 내가 이혼을 한다? 이건 자기가 인정할 수 없는 거. 자기의 스펙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거든요. 예, 자기는 왜냐면 가정도 잘 꾸려야 돼. 왜냐면 난 완벽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도 무슨 소리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내가 이혼을 왜 당해? 이혼을 할 사정이 있나? 이러면서 사실은 배우자가 겪고 있는 이런 어떤 어려움을 같이 뭔가 이해하고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나의 어떤 자존심, 나의 사회적인 평판 이런 거에 해가 될까봐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걸로 인해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배우자는 밖에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친절하고 스윗하고 젠틀하고 예의 바르고 일 잘하고 성실하고 직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높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똑같아. 배우자가 가정생활도 사회생활처럼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똑같이 동등하게 젠틀해. 너무 젠틀하고 너무 친절해. 너무 예의 발라. 근데 그거를 사회생활하고 동등하게 생각을 해서 뭔가 부부만의 어떤 끈끈한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차갑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딱 선이 있다는 거지. 그 이상 나아가지 않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배우자는 변호사님 친절하지만 되게 차가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되게 외롭다는 거예요. 가정의 어떤 문제나 부부간의 문제, 뭐 자식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그거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거나 서로 부부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진솔한 그런 것보다는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려고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생활처럼 한다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그래서 그 이상을 하지는 않는 사람이라서 자기가 사실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혼 사유가 못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그 사람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얘기 들으면서 되게 슬프더라고 사실은. 아, 저분이 이해가 되면서도 저분의 삶이 되게 외롭겠구나 라고. 왜냐면은 주변에서는 정말 완벽한 가정으로 보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너 배부른 소리 하지 말아라. 그쵸? 네 배우자가 얼마나 내가 봤을 때 100점인 사람인데 무슨 배부른 소리를 하느냐라고 주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본인은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어떤 따뜻함? 이런 거를 못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혼이 어렵죠, 사실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할 리도 없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변호사님 그럴 때 어떻게 상담? 그럴 때는 제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고 너무 조금 행복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대신에 그게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배우자랑 자존심 싸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내 진심을,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자존심을 버리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 나는 여보 당신 내가 마음이 이래. 그래서 당신 참 좋은 사람이지만 내가 조금 벽을 느끼고 오히려 차갑게 느낄 때가 있어. 그래서 본인의 마음을 진솔하게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 측에서도 이해를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그렇지만 노력이죠. 그건 본성은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중간에 타협점을 찾으셔야지. 아니면은 내가 너무 슬프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노력을 해보시다가 안 되면은 진지하게 이제 뭔가 본인의 행복도 중요하시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노력을 두 분이 해보고 안 되면은 이제 좋게 말씀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배우자 유형에 대해서 한번 열거해 봤는데요. 대부분 여기 이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